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 통달 과정의 세 번째 광선인 사랑 광선을 안내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책 중에서 제 8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8장 사랑과 사랑.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은거처에서 세 번째 단계인 사랑과 사랑의 입문에 이르렀습니다. 2배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선 모든 형태의 경쟁에 심어져 있는 미묘한 파워게임을 극복하는 입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쟁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경쟁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이상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것의 본질. 우리는 수년 동안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들으면 단지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은 무언가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 못했던 이전의 상태에 비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이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상임을 측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마스터 모어를 지구의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중 다수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현존에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현존과 여러분의 I am 현존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흐름으로써 그 이상이 되는 것과 아직 상승하지 못한 물질 우주에서 어떤 비교로 그 이상이 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흐름으로써 그 이상이 될 때 여러분은 자기 의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에 여러분이 무엇이었는가, 어제, 1분 전에, 또는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며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이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상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여러분의 진보를 측정하고 여러분의 자아의식의 확장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구상에서 규정된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핵심인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바람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존재들이 신과 비교를 할까요? 이런 왜곡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원래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생명 흐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신보다 더 잘 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자신이 신과 경쟁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해 온 것을 통해서 그들은 궁극의 파워 게임에서 신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우주에 대한 지배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창조주가 최고의 힘을 가집니다. 창조주와 하나 되어 까르마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은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대리인들은 단지 여러분이 자신을 초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기심을 초월하여 이제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는 경지까지 스스로를 초월했나요?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하여 상승 마스터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기심을 초월하기 전까지는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열기구가 그 무게에 대한 중력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상향 추진력을 갖기 전에는 공기 중으로 떠오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상승하는 상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끝에 하나의 기준이 있고 다른 쪽 끝에 그 기준의 반대가 있는 거짓된 양극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토대로 사람들을 비교하여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경쟁 이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종류의 영광을 위해 공허한 경쟁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꼭 분별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행성의 모든 생명 흐름이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의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성에 살던 거주자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자멸한 행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 행성의 거주자들은 너무나 동일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들의 자아의식을 초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멸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렇게 완전한 평범함 안에서 서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지구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와 같은 나선 속으로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부 타락한 존재들을 포함해 다양한 생명 흐름들이
이곳에 육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의식 상태에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오르기 위해서는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48단계 아래의 의식에 있다면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48단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동기를 가질 수 있나요? 지구에서 어떤 종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 다른 어떤 종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욕망, 유명해지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세계를 살펴볼 때 모든 경쟁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기꺼이 초월하고자 함으로써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는데 준비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천상에 있다거나 경쟁이 신에게 속한다거나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경쟁을 용납하거나 권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의 의식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얻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48번째 단계에 오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운동선수들과 어떤 형태의 경쟁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48단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대다수가 48단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다른 이유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확실히 그 아래에 있으며 비교하는 과정으로서 경쟁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기록을 깨거나 모든 테니스 경기를 이기거나 그들의 종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거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기준에 비교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경쟁. 경쟁적인 정신의 진정한 문제는 사적인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정관계이든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 관계이든 사적인 관계에서 최고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최상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의 양쪽 모두가 스스로를 초월하는 영적인 여정을 가는 동시에 서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들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그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항상 남보다 더 나아지려 하고 뒤지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남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경쟁하는 영체에서 벗어나 창조하는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앞의 담화에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사이의 낡은 역할로 돌아간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경쟁은 별로 없습니다. 여성은 그들의 자리를 받아들이도록 배우며 자라왔고
남성과 경쟁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건설적인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가능성의 방식에서 볼 때 건설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직업과 지위를 갖는 남편을 여성이 받아들였으며 남편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아내가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건설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남편도 아내의 도움에 감사하며 또한 그녀의 이익과 성장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었던 관계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불균형한 여성의 억압을 토대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결국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배우자 사이의 경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발전이 여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주었는지 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기서의 쟁점이 아닙니다. 내 쟁점은 여성들이 자유를 얻고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직업을 얻게 되자 배우자 사이에 경쟁이 생기면서 많은 애정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 아이들을 스포츠에서 경쟁하도록 키우는 문화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자 아이들 또한 교육과 일, 직업을 추구하도록 키웁니다. 남성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였던 그의 어머니와 같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다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했던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갈등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2배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 또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 남성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여성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좌절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양쪽 모두의 이런 좌절감으로 인해 많은 결혼이 깨졌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현대 산업 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일은 양쪽 성의 낡은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